안녕하세요. 황금 이어폰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74회 한능검 심화 일제강점기 문제 36번부터 43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능검은 기출문제 분석이 필수입니다. 다 틀려도 되니 내용 공부보다 먼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능검이 인증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시대별로 빈출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능검 74회 기출 분석하면서 고대사부터 알려드린 학습 꿀팁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의 전후 관계 파악이 중요하므로 연도를 외우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두 번째는 같은 표현을 알아두면 조금 변형된 문제라도 쉽게 맞출 수 있다. 세 번째는 한능검은 선지가 모두 참인 문장이므로 내가 선지의 참 거짓 분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그럼 오늘도 74회 한능검 일제강점기 부분을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74회 한능검 심화 일제강점기 부분은 36번에서 43번입니다. 72회부터 일제강점기가 지역사, 문화사 위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로 지역사 2문제, 문화사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난 근대사 편에서 33번 해설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 41번과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출제된 부분이어서 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험부터는 일제강점기 부분의 출제 주제가 변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33번입니다. 지역사 문제로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기지 중에서도 하와이를 물어보았습니다. 70회부터 1910년대는 대한광복회, 독립이군부,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단체가 아닌 삼원보 연해주 하와이처럼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 기지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제강점기는 무엇보다도 기준을 잡고 분류를 잘하면 가슴 아픈 시기이긴 하지만 문제를 맞추기에는 법칙처럼 딱딱 떨어져서 쉽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항상 큰 틀이 일제의 통치 방식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저항. 이 큰 틀을 시대마다 반복해서 학습한다 보면 됩니다. 저항의 모습이 애국계몽운동처럼 펜을 들 수 있고 무장투쟁처럼 총과 칼을 들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닌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방법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국내가 될 수도 있고 국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910년대라서 쉽습니다. 이제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소련의 주도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사상은 고대사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습용으로 사상을 공부할 때는 사상의 특징만 알면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특징은 갈등입니다. 사회주의가 처음 한 사회에 전파되면 갈등이 발생했다. 일단 오늘은 가볍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무단 통치에 맞서는 우리의 저항 방식은 크게 애국계몽과 무장투쟁이 있고 1910년대 무장투쟁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33번 문제는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기지 5군데 중 하와이를 물어보았습니다. 41번 문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이 일제강점기 국외 동포들의 삶과 실현이라고 해두었지만 사실상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기지 5곳입니다. 그중 하나인 멕시코를 물어보았습니다. 멕시코의 정답이 에네켄 농장이라서 숙무학교가 아니라서 당황하셨겠지만 여기서 기출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53회와 47회에서 멕시코를 에네켄 농장의 힌트로 맞추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가 3점이 아니라 2점으로 출제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하와이 문제도 기출 변형이 되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요? 저는 멕시코처럼 보기를 정답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기출을 변형해서 갤리코를 타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였다. 이렇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36번입니다. 3.1운동을 물어보았습니다. 3.1운동도 사건이기에 근대사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과정 결과 3단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전개 과정에서 일제의 만행인 제암리 학살이 나왔습니다. 3.1운동은 배경 과정 결과 모두 다 출제되므로 3단계로 나누어서
꼭 공부하시면 됩니다. 37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을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여서 1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가 한동안 출제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예상했는데 쉽게 주는 문제로 냈습니다. 38번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정말 단골 정답 선지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입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로 단원들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47회와 동상도 똑같고 박제혁을 힌트로 준 부분도 똑같아서 1점 같은 2점 의열단 문제였습니다. 39번 백남훈 문제입니다. 백남훈도 69회에서 최근 출제되었는데 백남훈은 사회주의 쪽이므로 사상을 물어보지는 않고 이 사람 활동의 의미를 정답으로 합니다.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거나 다음에 출제된다면 보기에 나와 있는 백남훈의 저서 조선사회경제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40번 문제는 식민지 사회입니다. 71회부터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식민지 도시와 농촌의 모습을 비교하는 부분이 조금 강조되어서 그런지 계속 물어본 것 같습니다. 선지는 수능처럼 정말 관련 없는 시대를 가지고 와서 쉬운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42번은 한국 독립군 문제입니다.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출제되었는데 67회부터 정답 선지 문장이 조금 바뀌더니 같은 정답 문장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한국 독립군의 정답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인데 이제 조직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양세봉의 조선혁명군도 조선혁명당의 군사조직으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가 될 수도 있고 40회에 한 번 정답으로 쓰인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43번은 매번 나오는 중일전쟁 이후 모습입니다. 이후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은 패망하기에 이 부분은 꼭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중일 전쟁 이후는 고대사의 발해처럼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4회 한능검 심화 일제강점기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인 현대사는 50번 문제인 선거조례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44번부터 50번까지 황금 이어폰과 함께 74회 한능검 심화 기출문제 분석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